저는 KBL 25년차 심판 장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KBL 심판 강구동입니다. KBL 팬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네,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KBL 농린이 박쌤입니다. 저를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신청한 사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농구를 굉장히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근데 룰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룰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해서 유튜브랑 네이버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뭔가 제가 계속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반인 시선에서는 놓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질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질문해주시면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유파울을 판단할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스포츠맨 나이크 파울이라고 해서 줄여서 유파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C1 규칙의 정신과 의도 내에서 정당한 농구 플레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우리온이 따냅니다. 그런데 펜스가 빗나갑니다. 자, 수비를 따고 의도적으로 뒤에서 와서 파울을 해버립니다. 박진철 선수의 이런 반칙이었고요. 것들은 정당한 농구 플레이를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정당한 농구 플레이는 볼 쪽으로 이렇게 무슨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유파울로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당한 농구 플레이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만 보시면 혹시나 C1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C1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네. 그럼 C2는 더 쉽습니다. 정당한 농구 플레이를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과격한 파울이 나오는 겁니다. 과도한 신체 접촉이 나왔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플레이는 C2로 보시면 됩니다. 이관희 선수를 보시면 일반 파울이 적용이 여기서 되고요. 파울하고 지속적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저렇게 때는 지속적으로 당기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네, 유파울을 주는 경우 C2.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있는 스팔맨 강희종 직접 올라가나요? 정상적으로 블로킹하러 날아왔지만 너무 충돌이 과도하기 때문에 유파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C3 기준이 사실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C3는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농구 플레이로 보시면 되는데 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두 다리를 붙이고 팔을만 이렇게 뻗는 경우 이런 자세는 거의 90% 이상이 유파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3 네. 자, 다시 넘겨받으면서 속공을 나가는데 두 다리 붙이고 팔을 이렇게 뻗어서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합니다. 뻗고 몸통으로 팔이나 이쪽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파울을 주는 겁니다. C4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공격자가 혼자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측면이나 뒤에서 나오면 고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유파울입니다. 바스켓이 오픈됐을 때는 파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승현의 포스터분 마찬가지로 완전히 앞에 있는데 반칙을 범하죠. 접촉의 강함과 약함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울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C4에 해당하는 유파울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8부 이제 마지막 저희 유파울 기준에 해당하는데 4쿼터나 연장전 이제 마지막 2분 이하로 시간이 남아있을 때 드로잉 상황이 생겨서 심판이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고 드로잉을 시행하는데 볼을 받은 선수가 패스를 해서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코트 안에 있는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에게 불법적인 접촉을 해서 파울이 발생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역시 유파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4초 80대 82 수비팀은 일반적으로 파울을 할 수밖에 없고 김종규 선수가 심판이 파울을 그런 것들은 유파울, 자유투 2개와 공격 금지. 두 번째 질문 드리자면 이제 퍼스널 파울의 경우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기 닿지 않은 것 같은데도 파울이 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잡거나 닿은 것 같은데도 또 안 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을 판정을 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어드밴테이지하고 디스어드밴테이지입니다. 이득을 얻었느냐, 불이익을 당했느냐. 교통사고 났을 때 더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RSBQ라고 합니다. 리듬, 스피드, 키트니스, 밸런스 이런 거를 무너뜨리면 파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건 파울이고 아니고 심판마다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일관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심판들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존이냐면 50이냐 51이냐 49냐 48이냐 47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레이 존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사람인지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줄여가는 게 저희 KBL 심판들의 몫이고 모든 심판들의 딜레마고 연구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선수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패스 오세근. 지금 김강선 선수를 보시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또 불렀습니다. 저런 것들이 팬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것들은 심판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닿지도 않았는데 부른 것 같다. 팬들이 보시기에 이건 역시 저희 심판들이 잘못 본 거예요, 추측해서. 왜냐하고 하면 손이 눈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장면은 김시래 선수가 두 손으로 이 가는 사람을 막습니다. 앞에 손대고 못 들어오게. 저런 것들은 파울입니다. 들어오는 거를 스피드를 제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최진영 선수가 다가가면서 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런 경우는 영향을 준 겁니다. 결국에는 이성우 선수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파울입니다. 퍼스널 파울에 관한 판정 기준은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 RSBQ 무너뜨리면 파울이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트래블링이 선언될 때 농구의 경우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르게 진행될 때는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트래블링 저희들도 사실 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판정 기준에서 하냐 하면 무조건 축발, 피벗푸시라고 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한 발, 그 축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트래블링을 불고 안 불고 합니다. 공격 선수가 볼을 딱 잡아서 컨트롤을 했을 때 먼저 그 선수가 어느 발을 피벗풋으로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후부터 수비자를 보다가 공격 선수가 규칙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스텝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그걸 인지해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3스텝을 갔기 때문에 트래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스텝이 허용됩니다. 드리블을 끝내거나 이동 중일 때 볼을 잡을 때는 첫 발이 제로입니다. 축발로 보지 않습니다. 잡고 그 다음 발이 축발입니다. 예전에는 트래블링이었는데 5년 전부터는 제로 스텝을 피바에서도 인정해줘서 3스텝이 가능합니다. 작전 타임 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가서 심판들에게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독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한번 저희 심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화가 거의 뭐 5가지로 정해지는데 왜 파울이냐? 반대쪽에는 왜 부르지 않느냐? 이건 부르는데 왜 저거는 안 부르냐? 왜 네가 불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 있는 사람이 부냐? 저희 심판들이 잘못한 부분도 반드시 있고 감독님, 선수들은 자기 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원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표정은. 팔꿈치 분명히 얼굴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펜스 파울은 심판이 선언을 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고 난 뒤에 전희철 감독이 왜 오펜스 파울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입장에서는 드라이빙이 들어가는데 팔꿈치가 공격자 실린더 바깥으로 나가서 쳤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다. 룰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부분을 답변 드리고 이렇게 빨리 오려고 하는데 왜냐면 경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오펜스 파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좀 이제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펜스 파울의 판정 기준이나 상세한 규칙이 궁금합니다. 수비자가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선점해서 마주하고 근데 두 발이 딱 멈춰 있는 그런 형태의 위치를 확립해야 이제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격자가 그런 수비자의 몸통에 접촉을 일으키면서 그 서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공격자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오펜스 파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수비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마주보고 있을 때 토로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격자 파울입니다. 성공적인 수비예요. 정성호 선수가 먼저 자리 잡고
송창명 선수가 토로스 쪽에 접촉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파울입니다. 그런데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노차지 세미서클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공격자 파울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공격 선수가 오펜스 파울 하더라도 오펜스 파울을 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선수가 반드시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업 들어가는 순간에 공중에 있으면 먼저 심판들은 노차지 세미서클을 밟았냐 안 밟았냐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KBL 심판들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냥 다 노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일반 팬들. 저희들은 이렇게 시즌하고 비시즌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저희들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직 심판들입니다.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주로 전날 경기들을 분석을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심판들이 오후에는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끼리 농구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집체 교육. 실제로 심판들이 체력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저희들 보통 뛸 때 한 6, 7kg? 몸무게 한 적어도 1, 2kg는 빠진다고 보시면. 그리고 저녁에 경기 때 무조건 한 경기당 2사람이 체크를 하고 특이 상황 이런 것도 보고하고, 거기서 나온 것도 교육자로 활용하고, 쉽게 말해서 야간 교육. 야간 오버월 뭐지? 야근. 야근합니다. 저녁에. 1년에 최소 3번 이상 체력 테스트 이렇게 받습니다. 수시로 인바디 체크, 규칙 테스트, 보고서, 배정 확인 보고, 배정 받았다고 보고, 그리고 대회 접촉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희 심판들이 뭐 지나가다가 농구 관계자를 만났거나 뭐 감독들을 만났거나 하고 악수를 나눴거나 하면 그거 다 보고서에 적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평가하기를 한국 심판들 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국제대회도 많이 파견되고 있고, 확인대 심판, MB 대회에 합격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심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팬들이 보시기엔 좀 부족할 부분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는 처음인 것 같고, 저희 KBL 심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정하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면 팬들도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익한 시간이라고 보고, 팬들하고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런 기회는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농구 팬들이 저희 KBL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까 더 많은 궁금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만도 생기고 왜 이건 이렇게 안 하냐 이런 부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KBL은 그러한 관심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격차를 아니면 판정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스스로도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있었고,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더 잘 돼가지고 팬들이 좀 더 저희 심판들한테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